안녕하세요, 유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설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양모의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고 제가 매 주차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플랜을 세워준다고 했잖아요. 자, 우선 소설 약한 친구들은 소설부터 잡혀야 문학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정확성도 올릴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문학에서 시간 너무 잡아먹어서 비문학을 못 푸는데 사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소설이 길어서 좀 읽기가 어렵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읽으면 근거가 다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공부법을 통해서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소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기를 먼저 활용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보기를 생각보다 안 읽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기도 이제 종류가 좀 두 가지로 나뉘죠. 내용과 관련된 주제의식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보기가 나오면 정말 이렇게 딱 상세하게 있고, 보기에 나왔던 키워드를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뽑아내서 읽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 작품의 배경이나 주제를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죠. 혹은 뭐 자유와 억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자유구나, 이 부분은 억압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서 읽어주면 훨씬 더 흐름이 잘 잡힌다. 자, 이제 보기가 내용과 관련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라도 읽으면 좋으니까 어찌되었든 보기는 한 번씩 읽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설을 볼 때 일단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읽냐? 저는 초반부터 인물과 시공간적 배경에 좀 많이 주목을 해요. 그래서 딱 지금 인물, 시간, 공간 이런 것들 나오면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보통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고 인물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좀 공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행동이나 심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다 캐치를 하면서 읽어줘라.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날려 읽는다고 해도 그게 빨라지기는 할지언정 정확성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날려 읽지 말고 초반 부분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캐치할 수 있을 만한 걸 캐치하고, 특히 초반에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건지, 누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놓치면 여러분들이 맥락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일단 초반 절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반 절반만 집중하면서 읽어도 후반부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잡을 건 다 잡아줘라. 소설은 비문학처럼 문단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단락이 나오잖아요. 단락마다 사실 어느 정도 메시지는 좀 일정하거든요. 이게 이런저런 정말 긴 장황한 말들이 나와도, 그래서 인물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어떤 목적인지,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한두 줄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핵심 정보를 한두 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너무 크게 진짜 너무 큰 줄거리 있잖아. 그냥 딱 전체적으로 한두 줄씩만 떠올리는, 그렇게 하다가는 좀 내용일지 디테일까지 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단락 내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뽑아가면서 읽어라. 어찌됐든요, 초반에 이런 거 인물관계나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제의식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잡으면 나중에 계속 읽어봤자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초반부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 조금 디테일이 다른데, 현대소설은 아예 생초반부는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너무 뜬금없거든. 그냥 한두 줄만 읽고 뭐 어쩌라는 거지? 그리고 현대소설은 좀 주제의식도 되게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한 큐에 바로 안 보여.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좀 널널하게 한두 단락 정도를 읽어보면서 나중에 판단을 해봐도 돼요. 근데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인물,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 부분에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읽는 것이 좋다. 특히나 고전은 이제 똑같은 인물도 계속 다르게 지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물 관계를 애초에 초반부터 정리해 놓으면서 보지 않으면 뒷부분에서 좀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앞에 나왔던 소재 혹은 앞에 나왔던 비슷한 어떤 행동이 뒤에서 또 나올 때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이제 문제 출제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아까 본 건데? 이거 어떻게 다르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랑 차이점 같은 것도 한 번씩 생각해주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고전소설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고전소설은 한자어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싶은 그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단어나 구절들은 나중에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최대한 이해가 되는 부분 위주로 저는 결론만 따라고 하거든요. 말이 엄청 장황해. 막 대화도 엄청 길어.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할 때 쭉쭉 한 단락을 읽었을 때 그래서 결론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 위주로만 읽어도 훨씬 더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데, 보통 친구들은 꾸역꾸역 진짜 한 글자씩 다 입력하려다가 그냥 아예 그냥 소화를 못 시키고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애초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 위주로만 봐줘도 되고, 실전에서는. 그쵸? 사실 이거 우리가 수능인데 갑자기 내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데서 막 크리티컬한 문제가 출제되고 그럴 확률이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 아까 말했지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심리 이런 거에
소설에 집중을 하면서 결론만 따면서 읽어라 계속. 그럼 조금씩 이제 제칠 수 있는 건 제치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에 꼼꼼하게 보되 점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이제 조금씩 킵해 놓으면서 보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실전에서 그걸 계속 붙들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단 문제를 보는데 아까 보기 문제를 봤잖아요. 그래서 보기 문제 바로 풀 수 있으면 바로 풀어도 되고요. 보통 주제의식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내용일치 혹은 부분을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용일치는 사실 그냥 지문에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 안 되겠으면 찾아서 풀면 돼요. 그리고 A, B, C, D, E나 뭐 A 파트, B 파트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확성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A 밑줄, B 밑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줄의 앞뒤로도 조금씩 살펴주고 하다 보면 부분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소설의 100%를 다 흡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그걸 소설에 한번 적용해보고 보기에서 말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읽으면 좋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요소들이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부분을 위주로 읽어보고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은 초반부 너무 대충 읽다가 어차피 후반부까지 다 말려버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을 좀 초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초반 부분에 제가 아까 말했던 인물관계, 인물의 행위, 그리고 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먼저 잡고 보기를 통해서 주제의식 잡으면 더 좋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씩 쌓아 올려간다는 식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뒷부분에서 조금씩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봐라. 그리고 중략 이후로 한번 전환이 있기 때문에 중략 이후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읽어보면서 자, 후반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줄거리 잡히면 조금씩 빨라지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출이나 EBS로 여러분들이 소설에서 방금 말했던 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소설 100% 다 흡수 못해도 되니까 문제에 필요한 근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볼 줄 아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문학에서 좀 꿀팁들은 계속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볼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